그래서 세팅 항목은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바로 저희 솔리드웍스 실행해서 그 템플릿 세팅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우선은 사용하시는 솔리드웍스 다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하고 보시면 처음에 이 시작 문서 보이는 그 솔리드웍스 창이 딱 띄워지실 거예요. 저희는 바로 메뉴바 파일에 여기 첫 번째 있는 새 파일이라는 거 눌러서 파트 템플릿 먼저 열어서 작업할 거고요. 눌렀을 때 보통은 이 초보 모드라고 해서 파트 어셈블리 도면 아이콘 3개가 이제 크게 나와 있는 모드로 보이실 거예요. 초보 모드라는 거는 여기서 기본으로 미리 연결해 놓은 템플릿을 바로 선택해서 문서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그 기본 템플릿 지정해 놓은 거 말고 그때그때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고급 버튼 누르신 다음에 각각의 탭에 있는 템플릿을 선택해서 문서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저희 새 문서 창에서 여기 기본 템플릿 열어서 저희 수정할 거기 때문에 파트 템플릿을 더블 클릭해서 파트 새 문서 먼저 열어주시고요. 문서 열고 나면 이제 UI가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왼쪽에 있는 이 파트라고 해서 파트 아이콘 나와 있고 재질, 그리고 솔리드웍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정면, 윗면, 우측면이라는 3가지 평면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점이 나와 있어요. 이 공간은 저희가 작업한 게 쌓이는 공간이라고 해서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원점까지만 표시가 되지만 실제로 저희 작업할 때는 아래에 뭐 스케치라든지 돌출이라든지 사용한 명령이 쭉 뜨게 되죠. 이쪽은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라고 부르고요.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실제로 저희가 도면이나 이런 파트를 그릴 수 있는 명령이 들어있는 탭을 저희는 커맨드 매니저라고 부르고요. 커맨드 매니저의 또 상단 보시면 파일 편집 보기 이렇게 글자로 나와 있는 바가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메뉴바라고 불러요. 그리고 메뉴바 바로 우측 보시면 여기는 아이콘들로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새 문서라든지 열기, 저장 이런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도구들은 다 메뉴바 눌러보면 있는 항목들인데 여기서는 저희가 클릭을 한 번, 2번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도구를 아예 아이콘으로 꺼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툴바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툴바 아래쪽에 여기 가운데 중앙에 보시면 여기도 아이콘들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다들 뭐 단면도라든지 영역 확대라든지 아니면 뭐 주석 숨기기 보이기라든지 이런 표시에 대한 아이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빠른 보기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측에 있는 여기 탭들 있죠. 여기서는 주로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꺼내다가 쓰는 부분인데 여기는 작업창 탭이라고 불러요. UI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만약에 이 명칭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교재에서는 9페이지 봐주시면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저희 솔리드웍스 파트 이제 템플릿에서 사용할 옵션들을 좀 정의를 할게요. 솔리드웍스에서 저희 옵션 창 키는 방법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설명드렸던 그 메뉴바에서 도구의 제일 하단에 있는 옵션 선택해서 열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툴바에 미리 꺼내져 있어요. 툴바 보시면 가장 우측에 톱니바퀴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옵션 창 켜주실 수가 있고요. 옵션 창에서는 첫 번째 탭 보시면 시스템 옵션이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문서 속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2가지 탭이 있는데 시스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웍스 시스템 자체의 옵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솔리드웍스를 종료하든지 아니면 컴퓨터 껐다가 다시 켜도 이제 마지막에 설정해 놓은 대로 되어 있는 옵션이고요. 유지가 계속해서 되는 옵션이에요.
근데 두 번째 있는 문서 속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열려진 문서에만 적용이 돼요. 지금 보시면 솔리드웍스 창 가장 상단에 파트 1번이라고 이 문서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파트 1번 문서 열고 문서 속성 창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현재 열려진 파트 1번 문서에 있는 속성만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 다시 새로 파트 2번을 작업하려고 메뉴바 파일에서 새 파일 누르고 파트 문서 다시 열면 거기서는 이 기본 템플릿에 설정되어 있던 문서 속성대로 초기화가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마지막에 항상 설정한 문서 속성대로 얘도 기본으로 그거를 갖고 가고 싶다. 항상 문서가 그대로 세팅이 돼서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이제 파트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저장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옵션 창에서 저희 자주 사용하는 좀 기본적인 옵션으로만 이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문서 속성 창 가주시고요. 문서 속성 부분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제도 표준이에요. 제도 표준 눌러보게 되면 지금 ISO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거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만약에 나는 안시 규격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선택하는 거 우측에 있는 화살표 눌러보시게 되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규격들이 목록에 뜰 거예요. 여기서 안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제도 표준 먼저 선택해 주신 다음에는 저희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치수 탭으로 넘어갈 거고요. 치수 탭 눌러보게 되면 우측 창에는 좀 여러 가지 옵션이 뜨기는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바로 스크롤 쭉 내려서 여기 체크하는 거 세 번째 있는 치수 보조선 중앙 옵션을 체크를 할게요. 이 치수 보조선 중앙이라는 옵션은 저만 잠깐 이제 화면 보여드리면 저희가 스케치를 하고 이 스케치에 이제 치수를 입력을 할 때 마우스를 제가 살짝 왼쪽에다 놓고 클릭을 하던 아니면 오른쪽에다가 놓고 클릭을 하던 무조건 이 치수 텍스트가 이 보조선의 딱 중앙에 들어가게 하는 옵션이고요. 만약에 저 옵션을 체크를 안 했다라고 하면 치수를 입력할 때 제가 마우스를 이 왼쪽에 찍으면 텍스트가 이 왼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중앙에 오게 하는 옵션인 그 치수 보조선 중앙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다음으로 그 바로 위에 있는 이 소수점 표시 부분도 변경을 할게요. 저희 보통 또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중에 사각형을 그리고서 내가 25mm라는 치수를 입력을 했는데 25.00이라고 뒤에 00이라는 소수점 자리가 같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는 제거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붙는 거죠. 그래서 끝에 있는 그 제거할 수 있는 소수점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점 표시 부분에서 미리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치수도 표시로 되어 있고 공차 속성 모두 표시로 되어 있는데 우선 치수 표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삭제로 변경을 할 거고요. 공차도 똑같이 제거할 거니까 아래에 있는 두 가지도 똑같이 치수와 같음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소수점 표시 삭제할 수 있는 거 삭제하겠다라고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단위계 변경하는 것도 살펴볼게요. 왼쪽에 있는 탭들 중에서 중앙에 있는 이 단위 탭 넘어와 주시면 되고요. 단위계에 저는 지금 MMGS로 잘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희 세 번째 걸로 다른 거 혹시 선택되어 있으신 분들은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위계 선택했으면 그 다음으로 저희 아래 표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래 표 보게 되면 지금 소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0.12로 나와 있죠. 여기는 소수점 자릿수를 몇째 자리까지 표시할 건지 조절하는 부분이고요. 0.12로 되어 있으면 끝에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셋째 자리 또는 넷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선택하고 우측에 나오는 화살표 눌러서
목록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문서 속성 부분은 저희 다음부터 이제 문서 열었을 때 이렇게 디폴트로 뜨게 하겠다라고 지금 미리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스템 옵션도 선택을 해줄게요. 상단에 있는 첫 번째 시스템 옵션 탭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저희는 스케치 탭 바로 넘어가서 스케치 작성 및 편집 시 뷰가 수직이 되도록 자동 회전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할 거예요.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잠깐 화면 봐주시면 이 옵션을 제가 체크한 상태로 지금 스케치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보기 방향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웍스 창 왼쪽 하단에 저는 지금 윗면 보기로 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우측면에다가 스케치를 해볼 거예요. 우측면 선택하고 스케치 들어갔을 때 방금 보고 있던 그 윗면 방향이 아니라 우측면에 수직인 상태로 바로 뷰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스케치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옵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스케치 탭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첫 번째 치수 작성의 스케치 축척이라는 옵션을 체크하고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옵션 같은 경우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면에다가 스케치를 들어가서 제가 이런 선을 딱 그렸어요. 근데 이 선을 그리고 선택해보게 되면 솔리드웍스 창 하단 작업 표시줄에 지금 현재 이 선분 길이가 약 95mm 정도가 되는데 저는 얘를 첫 번째 입력하는 치수를 10mm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95에서 얘가 10mm가 되면 아주 작게 줄어들게 되겠죠. 치수를 입력을 했을 때 여기다 바로 10mm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축적에 맞게 스케치가 알아서 이제 늘어나면서 화면에 보기에 알맞게 조절이 되는 옵션이고요. 그래서 옵션 부분에서 저희 다음으로 이제 파일 위치를 살펴볼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템플릿을 수정을 하고 저희 템플릿으로 또 바꿔서 저장을 했으면 그 템플릿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로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 경로 추가하는 거는 시스템 옵션 중앙 보시면 파일 위치라는 부분에서 추가를 할 거고요. 눌렀을 때 폴더 보여줄 항목에 지금 문서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우측 화살표 눌러보게 되면 템플릿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의 속성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구멍 속성 표시기 형식 파일이나 여기 뭐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 이런 식으로 각각 항목에 대해서 저희 연결할 수 있는 항목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모든 파일 위치는 시스템 옵션의 파일 위치에서 해당하는 거 선택해가지고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선은 저희 문서 템플릿부터 경로를 추가를 할게요. 폴더 보여줄 항목은 문서 템플릿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희 임시로 바탕화면에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폴더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세팅 교육이라고 저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세팅 교육이라고 만들어 주셨으면 그 폴더 들어가서 여기다가도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로 템플릿이라고 폴더 만들어 주시고요. 이 템플릿이라는 폴더에다가 템플릿 앞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든 폴더 선택하시고 하단에 폴더 선택 눌러서 이 문서 템플릿 경로에다가 지금 저희가 추가한 폴더가 잘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추가됐다라고 하시면 옵션 창 하단에 확인 눌러서 지금까지 저희가 변경한 그 옵션들은 다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경로 추가했기 때문에 다음 변경사항 적용하시겠습니까? 하고 메시지 뜰 거예요. 저희는 예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돼요.
파일 지금 경로까지 추가했고 시스템 옵션이랑 문서 속성 이렇게 세 가지 변경을 했죠. 마지막으로 보기 방향만 바꾸고 템플릿 저장해 볼 거고요. 지금 정면 보기로 되어 있는데 잠깐 단축키 하나만 사용할게요. 뷰 방향도 저희가 정면으로 놓고 템플릿 저장해버리면 나중에 문서 시작했을 때 무조건 정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등각 보기로 보고 놓고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그 저장하기 전에 등각 보기 뷰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7번 눌러서 뷰 방향 등각 보기로 먼저 변경해 주시고요. 뷰 방향까지 잘 변경이 되셨으면 얘를 파트 템플릿으로 저장할게요. 메뉴바 파일에 저장 눌러주시고요. 저희 여기서 첫 번째로 볼 게 지금 파일 형식이에요. 파일 형식이 솔리드웍스 파트로 되어 있으면 그냥 모델링한 파일 저장하는 그냥 파트 문서인 거죠. 그래서 파트 문서가 아니라 템플릿 저장할 거니까 파일 형식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파트 템플릿 아까 봤었죠. 저희 PRT DOT라고 붙어 있는 확장자의 파일 형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확인할 거는 저희 파일 경로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 파일 형식을 딱 변경했을 때 경로가 솔리드웍스 기본 템플릿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로 자동으로 변경이 됐어요. 여기다가 저장하고 나중에 문서 작성할 때 찾으려고 했는데 안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다음으로는 경로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바탕화면에 저희 세팅 교육 방금 만들어놨던 폴더에 있는 템플릿 폴더에다가 파트라고 지정을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템플릿을 저장하셨으면 솔리드웍스 창 상단 보셨을 때 현재 보고 있는 파일 자체가 이제 템플릿 파일로 대치됐기 때문에 얘는 이 하단에 닫기 눌러서 열린 문서만 종료해 주시고 새로 문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저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저희 좀 아까 문서 열었던 것처럼 메뉴바 파일에 새 파일 눌러서 여기 고급 버튼 눌러주시고요. 방금 추가한 탭이 잘 추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탭 눌렀을 때 내가 저장한 이 파트 템플릿 파일이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저장이 잘 됐으면 이제 템플릿 세팅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저희가 완료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저만 잠깐 열어보게 되면 이제 파트 실제로 열었을 때 마지막에 제가 저장해놨던 이 등각 보기 방향으로 딱 열리게 되고 옵션 창 열어서 이 문서 속성 부분 넘어갔을 때도 제가 마지막으로 변경해 놓은 이 옵션대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 솔리드웍스 속성도 같이 세팅을 해볼 건데요. 저희 보통 솔리드웍스에서는 이제 모델링 작업하고 나서 그 부품에 대한 속성을 이 3D 파일 자체에서 관리를 해요. 도면 작성할 때는 저희가 수기로 표제란 기입하는 게 아니라 파트 파일 자체에 입력해 놓은 속성을 불러오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파일에서 속성 입력하실 때는 그 메뉴바 파일에 이 속성에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있는 사용자 정의라는 탭에서 입력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입력 안 된 상태라면 이 사용자 정의 탭 눌렀을 때 다 비어있는 칸일 거예요. 근데 여기를 저희가 매번 설계할 때마다 부품의 속성 이름도 개별적으로 동일한 항목인데 불구하고 매번 수정하고 매번 여기다가 추가를 직접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작업하는데 조금 힘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아예 이 사용자 정의 속성 목록도 파일 자체에서 그 템플릿 저장하기 전에 세팅을 해놓고 저장하면 저희가 파트 템플릿 딱 세팅한 거 더블 클릭해서 새 문서를 시작을 하면 또 파일 속성 눌렀을 때 자동으로 딱 들어가 있게 되고요. 저희 속성 추가하는 것도 한번 작업을 해서 이제 파트 템플릿을 세이브 에즈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메뉴바 파일의 속성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속성도 많이 사용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미리 툴바에 빠져나와 있어요. 아까 옵션 버튼 눌렀던 거 바로 왼쪽 보면 파일 속성 버튼이고요. 속성 눌러서 두 번째 있는 사용자 정의 속성 탭 가주신 다음에 속성 목록을 추가를 할게요. 속성 이름부터 첫 번째 칸 왼쪽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파일 띄고 이름이라고 하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칸에는 작성자하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 칸에는 재질하고 엔터 쳐줄게요. 우선 임시로 이렇게 세 가지만 목록을 먼저 추가를 했고요. 파일 이름이랑 작성자는 내가 그때그때 파일마다 다르게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얘네는 비워놓을 거고, 재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왼쪽에 디자인 트리에서 재질을 지정을 하는데 이 재질을 링크 걸어서 자동으로 띄울 수 있게 얘는 미리 이 값까지 링크를 걸고 저장을 할 거예요. 그냥 타이핑하는 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입력하고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솔리드웍스 파일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내가 링크를 해서 끌어온다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 작성자 부분에 입력했던 것처럼 저희가 수기로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시면 우측에 화살표 나올 거예요. 이 화살표 누르신 다음에 여기 파일에서 불러올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재질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값 텍스트 부분에는 sw-material 파트 2번 문서 이름 나와 있고요. 평가값에는 아직 재질 지정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 안 함이라고 표시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지정 안 함이지만 저희가 디자인 트리에서 재질을 적용을 해줬을 때는 그 적용한 재질명으로 변경이 되어 있을 거고요. 사용자 정의 속성 목록이랑 값 입력할 거 입력했으면 확인 버튼 누르고 얘는 Save As 해서 또 다른 별도의 그 파트 템플릿으로 저장하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까 동일한 파트 템플릿에다가 이제 속성값만 추가로 입력을 해준 거고요. 똑같이 메뉴바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세요. 아까 했던 것처럼 파일 형식은 솔리드웍스 파트가 아니라 끝에 PRT, DOT 붙어 있는 파트 템플릿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경로는 바탕화면에 있는 방금 만들어 놓은 템플릿 폴더 안에다가 파트 언더바 속성이라고 하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눌러주시고요. 지금 저장한 파일도 마찬가지로 템플릿 자체로 대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설계 작업 그리시면 안 되고 얘는 닫기 눌러서 닫고 저희 새로 파일 문서 띄워볼게요. 메뉴바 파일에 새 파일 눌러서 저희 마지막에 추가한 탭에 있는 파트 언더바 속성이라는 템플릿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볼 거고요. 연 다음에 툴바에서 속성 아이콘 눌러보게 되면 사용자 정의 속성 목록 값이 미리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저희 이제 파트별로 속성 목록은 동일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미리 입력해 놓은 다음에 템플릿 자체 저장해 놓게 되면 얘를 일일이 작성하는 번거로움은 좀 줄이실 수가 있고요. 어셈블리 템플릿도 지금 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 속성 값을 미리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해놨다라고 하시면 그런 번거로움을 재작업하는 번거로움 줄여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속성을 저희 지금까지는 이 파일 속성 버튼 있는 이 사용자 정의 탭에서 추가를 했었는데
혹시 그 작업하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우측에서 속성을 입력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속성창 열어서 일일이 여기서 매번 띄워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작업창 탭에 속성을 띄워놓고 여기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내 작업창 탭 가장 하단에 있는 요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는 탭에서 미리 띄워놓고 저희가 부품에 대한 속성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속성 탭 빌더라는 걸 실행을 해서 거기서 미리 어떤 항목을 이제 그 속성 목록으로 사용할지 미리 템플릿 세팅해놓고 작업을 하는 거고요. 책에서 보게 되면 32페이지 잠깐 볼게요. 이 우측에 있는 부분이 작업창 탭이고요. 작업창에 있는 사용자 정의 속성 탭에서 띄워가지고 저희가 목록은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넘버, 재질, 표면 처리 이런 식으로 미리 작성해 놓은 다음에 값만 그때그때 파일마다 입력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용자 정의 속성을 저희 세팅하기 위해서 속성 탭 빌더를 먼저 실행을 할 거고요. 작업창 탭 가장 상단에 솔리드웍스 리소스라는 집 모양 탭 누르게 되면 솔리드웍스 도구의 첫 번째 속성 탭 빌더라고 보이실 거예요. 저희 속성 탭 빌더 클릭 한번 하시면 딱 이 창이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자 정의 속성 파일을 이제 세팅을 할 거예요. 지금 열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가 있으세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실제로 이제 속성을 추가를 하고 세팅하는 부분은 이 가운데 부분이고요. 첫 번째 있는 이 왼쪽 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속성을 추가할 수 있는 해당 목록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할 건지 나는 텍스트로 입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텍스트 상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목록에서 선택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 이 목록 상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속성 탭 빌더 여기서 눌러도 만약에 반응이 없다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 윈도우 시작 버튼 눌러주시고요. 보시면 솔리드웍스 도구라는 폴더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도구 폴더 안에 보면 똑같이 여기도 속성 탭 빌더라는 저희가 작업창 탭에서 누른 거랑 동일한 항목 들어가 있는데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고 자세히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한번 해보실게요. 실행되셨으면 그대로 저희가 템플릿을 세팅을 쭉 해볼게요. 저희 아무것도 추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가운데 그냥 빈 공간 꾹 눌러보게 되면 우측에 이 컨트롤 속성이라는 부분이 뜰 거예요. 유형 지금 파트로 되어 있는데 눌러보게 되면 파트 외에 어셈블리, 도면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파트 파일에 정의하는 사용자 정의 속성을 지금 세팅하는 거다라고 하면 빈 공간 클릭한 상태에서 이 유형을 파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어셈블리에 대한 속성이다 라고 하면 유형을 어셈블리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작업하는 그 파일 형식에 맞게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그룹 상자는 기본으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룹 상자에다가 저희가 나머지 항목들을 쭉 넣어가지고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할 거고요. 왼쪽에 있는 그 상자들은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니까 얘를 추가할 때는 그룹 상자 내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저희 이 라디오라는 상자를 드래그해서 그룹 상자 안에다가 마우스를 한번 딱 떼볼게요. 왼쪽에 있는 저희가 상자를
사용자 정의 속성 템플릿에다가 세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얼마든지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잘못 넣었기 때문에 지울 거다라고 하면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이 순서를 바꾸겠다라고 하면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딱 떼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희 첫 번째 그룹 상자에다가는 이 라디오 버튼 하나만 놔둘 거예요. 그리고 그룹 상자 이름은 이 그룹 상자 글자 눌러주신 다음에 띄고 구분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관리할 게 제작품인지 구매품인지 구분을 해서 속성 입력하기 위해서 그룹 상자 이름 자체는 파트 구분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라디오 버튼 추가한 거에 대해서도 목록 이름을 변경을 할게요. 라디오 버튼 선택해 주시고요. 캡션 부분에는 여기 상단에 뜨는 이름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부품의 종류라고 입력을 할게요. 캡션 이름이 입력이 되셨으면 아래쪽에서 이제 라디오 1번, 2번이 아니라 여기다 제작품, 구매품 이렇게 띄우게 하기 위해서 라디오 버튼 이름을 변경을 할 거예요. 여기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 여기다가도 부품을 띄고 종류라고 똑같이 캡션이랑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 라벨에 있는 요 라디오 1번이라는 이름은 제작품이라고 입력하고 라디오 2번은 구매품으로 변경을 할게요. 수량이 기본 2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뭐 3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선택하시고 3개로 하시면 이제 버튼 수가 하나 더 늘어날 거예요. 저희는 2개로 선택하고 제작품, 구매품 2개 중에 선택할 수 있게 수량 2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아래 보시면 여기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있는 설정 특정 탭의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첫 번째 있는 사용자 정의 탭의 표시로 변경을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차이는 저희 솔리드웍스 파일 보시면 디자인 트리에서 세 번째 여기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라고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 탭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에 아무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본이라는 설정만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 볼트를 직접 모델링을 해서 사이즈별로 뭐 10개 정도 설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속정창 열게 되면 사용자 정의 탭이랑 설정 특정 탭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용자 정의 탭에다가 저희가 그 파트에 대한 속성을 입력해야 실제 지금 열고 있는 파트 문서 자체에 대한 속성을 입력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설정 특정 탭에다가 입력을 했다라고 하시면 파트 파일 내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설정 또는 내가 여기서 선택한 설정에 대해서만 속성을 따로 또 입력을 하기 때문에 파트 자체의 속성으로 정의가 되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자 정의 속성 탭에 입력해놓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설정을 첫 번째 있는 사용자 정의 탭의 표시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저희 그룹 상자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룹 상자 추가도 아래에 있는 라디오 버튼 추가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필요한 거 드래그해서 중앙에 있는 열에다가 마우스 딱 떼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있는 그룹 상자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는 그룹 상자 이름을 프로젝트 띄고 관련으로 입력을 할게요. 이 그룹 상자 안에 내용도 지금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명이랑 프로젝트 넘버 입력할 수 있게 텍스트 상자를 추가를 해볼 거예요. 텍스트 상자 드래그해서 프로젝트 관련 안으로 마우스 딱 떼주시고요. 하나 더 넣어서 총 2개 나오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있는 텍스트 상자는 선택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명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 얘는 복사해서 이름을 똑같이 프로젝트 명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유형 부분 보게 되면 여기 저희가 텍스트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날짜, 예, 아니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잘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 텍스트로 해놓으신 다음에 값을 미리 입력을 저희가 해놓게 되면 나중에 우측에서 사용자 정의 속성 입력할 때 지금 입력해 놓은 값대로 한 번에 떠 있는 거고 비워놓게 되면 그때그때 해당 속성을 입력을 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값 부분은 저희 그때그때 입력할 수 있게 비워놓을 거고요. 저희 마지막에 중요한 설정 부분도 사용자 정의 탭의 표시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이 아래 추가한 텍스트 상자도 선택하신 다음에 캡션 부분 프로젝트 넘버로 변경해 주시고요. 이름도 똑같이 프로젝트 명으로 지정한 다음에 설정은 사용자 정의 탭의 표시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또 그룹 상자 하나 아래다가 추가할 거고요. 여기서는 제품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그룹 상자를 드래그해서 맨 아래 놓은 다음에 캡션을 제품 관련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텍스트 상자를 제품 관련이라는 그룹 상자 안에 2개 끌어다 놔주시고요. 그리고 목록 상자도 2개 정도 끌어다 놔볼게요. 첫 번째 추가한 텍스트 상자는 저희 캡션 부분을 품명이라고 변경해 주시고요. 캡션은 똑같이 복사해서 이름에다가도 품명으로 놔주시고 설정은 사용자 정의 탭의 표시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이 캡션이랑 이름은 동일하게 입력을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있는 그 텍스트 상자도 선택해서 이번에는 재질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이 재질 같은 경우에 저희 아까 출바에 있는 속성 버튼 눌렀을 때는 값을 링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속성 탭 빌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재질 값을 파일 속성에서 불러와서 링크를 할 수가 있고요. 값 부분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인데 우측에 있는 화살표 눌러보게 되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솔리드웍스 파일 자체에서 그 정보에서 불러올 수 있는 목록이 쭉 뜰 거예요. 여기서 SW-재질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재질이 링크가 되셨으면 그 아래에 있는 목록 상자도 이름 변경하고 목록을 추가를 해볼게요. 캡션 부분 목록으로 되어 있는데 표면 처리로 변경해 주시고요. 얘도 드래그해서 이름 똑같이 지정해 주시고 여기 타입 부분 보면 지금 기본으로는 디폴트로 목록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근데 선택해보면 텍스트 파일, 엑셀 파일 이렇게 2가지가 추가적으로 더 떠요. 근데 목록부터 우선 설명드리면 목록으로 해놓는 경우에는 저희 이 칸 아래에 있는 값에다가 저희가 미리 여기서 입력을 해놓고 3개의 목록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목록 놓게 되면 여기서 입력한 값이 나중에 우측에 있는 사용자 정의 속성에서 속성 탭에서 입력을 할 때 여기 표면 처리 지금 추가한 한 부분 눌러보면 1, 2, 3이라고 나오죠. 선택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목록이 나는 여기 있는 속성 탭 빌더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끌어오겠다라고 하시면 목록을 선택하지 마시고 두 번째 있는 텍스트 파일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파일 선택하게 되면 여기 경로 지정하라고 나오고요. 우측에 점점점 눌러서 미리 작성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 선택하고 열기 버튼 눌러서 열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텍스트 파일 경로랑 이름이 이제 저희가 선택한 걸로 지정돼서 떠 있을 거예요.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링크 걸 거는 아니긴 한데 잠깐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면 메모장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고 마지막 열에는 꼭 엔터를 쳐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끝내주신 다음에 파일을 끝에 확장자 txt 파일로 저장해서 걔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1, 2, 3, 4라고 내가 메모장에서 이제 엔터 쳐서 줄바꿈 한 다음에 이 목록을 미리 만들어 놨다 라고 하면 그 텍스트 파일 목록을 여기서 1, 2, 3, 4를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엑셀 파일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 타입을 엑셀 파일로 지정하게 되면 방금 텍스트 파일 선택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경로 우측에 점점점 눌러서 해당 파일 선택할 수 있게 창이 뜨고요. 엑셀 파일을 지정을 한 다음에 엑셀 시트에 내가 A1열부터 A5열까지 1, 2, 3, 4를 목록을 입력을 해놨다 라고 하시면 내가 선택한 엑셀 파일의 그 열만 이 목록으로 딱 불러오게 돼요. 저희는 텍스트 파일 말고 이제 목록으로 하신 다음에 값 1, 2, 3으로 임시로 지정해 주시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목록 상자, 지금 얘는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제 뭐 열 처리까지만 입력을 할게요. 간단하게 우선 몇 가지 목록만 가지고 사용자 정의 속성 만들어 볼 거고요. 설정은 사용자 정의 탭의 표시로 이 표면 처리랑 열 처리도 둘 다 잘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 한 번씩만 해주시면 돼요. 우선 저희 매우 간단하게 이제 파트 구분, 프로젝트 관련, 제품 관련 이렇게 세 가지만 입력을 해봤고요. 이게 위에 라디오 버튼 눌러보게 되면 이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작품을 선택했을 때, 구매품을 선택했을 때 이제 뜨는 사용자 정의 속성 목록을 다르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작품을 내가 체크를 한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관련만 뜨고 구매품을 선택하면 프로젝트 관련, 제품 관련만 딱 뜨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룹 상자가 3, 4개 정도 더 있을 때 제작품 선택하면 1, 2번 그룹이 뜨고 구매품 선택하면 3, 4번 그룹이 뜨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선은 그룹 상자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 라디오 버튼 부품의 종류라는 칸 눌러주시고요. 우측 하단 보시면 고급 옵션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저희 옵션 선택한 경우에만 표시할 컨트롤 선택이라고 나오는데 저희 이 제작품 칸을 선택했을 때에는 얘 하이라이트 노란색으로 되시죠. 이때는 프로젝트 관련이랑 제품 관련 뜨게 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매품을 선택을 했을 때는 프로젝트 관련만 뜨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잘못 선택해서 들어간 애가 있으면 선택하고 딜리트해서 빼주시면 돼요. 우선 저희는 제작품 선택했을 때는 그 하위에 만들어 놓은 그룹 2개 다 뜨게 선택하면 되고 구매품 선택했을 때는 첫 번째 있는 그룹만 뜨게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부품의 종류별로 제어할 항목을 다르게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얘도 사용자 정의 속성 파일을 저장을 할 거고요. 상단 보시면 저장 버튼 있죠. 저장 눌러주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저희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세팅 교육 폴더에서 여기도 지금 템플릿 말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새로
정의 속성이라고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안에다가도 똑같이 이제 파트 속성이라고 변경하고 저장할 거고요. 지금 속성 탭 빌더로 만들어 놓은 게 저장되셨으면 지금 파일 경로를 저희가 연결을 해주셔야겠죠. 파일 경로 연결된 거 없기 때문에 옵션 창에서 사용자 정의 속성 파일 경로를 연결을 할게요. 옵션 창 띄워주시고요. 파일 위치 탭 바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폴더 보여줄 항목을 문서 템플릿이 아니라 사용자 정의 속성 파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사용자 정의 속성 파일은 눌렀을 때 우측에 추가 버튼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 폴더 경로를 최대 1개만 지정할 수 있어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폴더는 선택하고 삭제 눌러주시면 되고 저희가 저장한 거 사용하시려면 추가 버튼 새로 누르신 다음에 만들어 놓은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는 폴더를 폴더 선택 눌러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지금 추가한 이 사용자 정의 속성 폴더 경로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옵션 창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사용자 정의 속성 파일 경로가 바뀌었으니까 저희 솔리드웍스 재실행 한번 할게요. 창 가장 우측 상단에 있는 닫기 버튼 눌러서 솔리드웍스 먼저 종료 한번 해주신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재실행하는 과정에서 얘가 그 해당 경로에 있는 파일 인식하기 때문에 새로 한번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메뉴바 파일에 새 파일 누른 다음에 아까 작업해 놓은 첫 번째 그 속성 안 들어가 있던 이 파트라는 그냥 템플릿 더블 클릭해서 새로 파트 문서 한번 열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부품을 그리고 이제 내가 속성을 입력을 하시려면 우측에 있는 작업창의 가장 하단에 또 사용자 정의 속성 탭 눌러주시면 되고요. 누르면 저희 아까 방금 전에 속성 탭 빌더에서 만들어 놓은 그 템플릿대로 위에는 라디오 버튼으로 뜨고 프로젝트 관련, 제품 관련 이렇게 3가지 그룹이 뜨게 되죠. 제작품인지 구매품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제어할 항목도 다르게 조절을 해놨었는데 구매품 선택하게 되면 아까 선택해놨던 프로젝트 관련만 뜨게 되고요. 제작품 선택하면 프로젝트 관련, 제품 관련 이렇게 둘 다 뜨게 되죠. 여기서 저희 값을 입력을 하고 이제 적용하게 되면 이제 파일에 적용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임시로 입력을 하고 적용 버튼 바로 눌러볼게요. 적용 누르신 다음에 파일에 속성 아이콘 눌러서 여기 사용자 정의 탭 보게 되면 이 목록에 자동으로 속성 이름들이 쭉 추가가 되어 있고 값도 저희가 지정한 대로 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파트 파일 하나씩 열어가지고 여기 속성 입력해 주셔도 되지만 만약에 어셈블리 열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굳이 또 파트 안 열고 어셈블리 상태에서 파트의 속성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제 파일 한번 열어서 속성을 적용을 해볼게요. 메뉴바 파일 열기 해주신 다음에 저희 바탕화면에 제가 아까 올려드린 세팅 교육 예제 파일 열어주시고요. 두 번째 있는 속성 탭 빌더라는 폴더 들어가 주신 다음에 속성값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로 들어갈게요. 여기서는 이제 어셈블리 파일 열어볼 거고요. 필로우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 이 어셈블리 파일 선택하신 상태에서 열기에서 열어줄게요. 지금 어셈블리 파일 연 상태고요. 여기서 나는 이 파일에 대해서 속성 입력하겠다라고 하면
디자인 트리 또는 작업하고 있는 작업 화면에서 해당 부품 선택하고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고 적용 버튼 누르면 이 파일 자체에 바로 속성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빈 공간 클릭했을 때 여기서 이제 어셈블리 속성 파일 찾을 수 없다라고 뜨는데 저희 아까 경로 연결해놨던 데에는 파트 속성 템플릿만 들어가 있죠. 어셈블리 템플릿 속성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이 사용자 정의 탭에서 이제 아무 부품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셈블리 파일에 대한 속성 입력할 수 있게 우측에 떠 있어요. 어셈블리 속성을 저희가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로 속성 탭 빌더 띄워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뭐 그룹 상자 드래그하고 텍스트 상자랑 목록 이런 거 활용해서 유형만 어셈블리로 바꾸고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 관리하는 항목이 나는 파트랑 뭐 아주 동일하거나 살짝만 파트 속성 템플릿에서 그 변경을 하면 된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세팅하기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파트 속성 열어서 어셈블리 속성으로 편집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문서 여시려면 두 번째 있는 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사용자 정의 속성 폴더에 있는 파트 속성 먼저 선택하고 열기에서 열게요. 열면 지금 유형이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 유형만 어셈블리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있는 저장 옆에 화살표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신 다음에 파일 이름을 어셈블리 띄고 속성으로 해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미리 작업해놨던 파트 속성 템플릿 가지고 수정해서 어셈블리 템플릿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겠죠. 여기 사용자 정의 속성 탭 눌러보게 되면 이제 어셈블리에 대한 속성도 입력할 수 있게 저희가 아무 파트 부품 선택하지 않았을 때도 우측에 있는 사용자 정의 속성 탭에 속성 목록들이 잘 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셈블리 파일에 대한 속성을 입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무 부품 선택 안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값을 임시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어셈블리에 대해서도 속성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나면 상단에 있는 파일 속성 버튼 눌러서 사용자 정의 속성 탭 확인해 봤을 때 저희가 입력한 속성이 쭉 목록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것도 템플릿으로 미리 세팅을 한번 해놓게 되면 재작업 같은 거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템플릿 작업해놓고 저장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텍스트 상자, 목록, 그리고 라디오 버튼 이렇게 세 가지만 활용을 해봤는데 뭐 그 외에 번호라든지 확인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셈블리 템플릿은 똑같이 저희 메뉴바 파일에서 새 파일 누르신 다음에 솔리드웍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 어셈블리 템플릿을 열어서 수정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셈블리에서 문서 삽입할 거 아니니까 시작 버튼은 X 누르고 닫아주신 다음에 옵션 창 열어서 문서 속성 변경하고 지금 보고 있는 보기 방향 수정하고 파일 형식만 어셈블리 템플릿으로 지정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셈블리 템플릿도 파트 템플릿이랑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어셈블리는 건너뛰고 넘어갈게요. 네, 이제 저희 다음으로 그 도면 템플릿 세팅해 볼 거고요. 우선 현재 열려져 있는 문서는 다 한번 닫을게요. 메뉴바에 있는 차양 누르신 다음에 모두 닫기 눌러서 저장 안함 누르고 다 닫아주시고요. 도면 템플릿 세팅하기 전에 잠깐 그 도면 작업 공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다시 5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솔리드웍스 그 도면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저희가 실제로
그 도면을 작업을 하는 그 뷰 삽입하고 치수들을 삽입하는 도면 시트 앞에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면의 표제란이라든지 뒤에 있는 도면 테두리라든지 이런 저희가 막 그냥 건드렸을 때 수정이 쉽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작업하다가 좀 수정이 바로 되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작업하는 거에 뒤에 있는 공간인 시트 형식에다가 그 작업 그려놓고 이제 작업을 해요. 이렇게 두 가지 공간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평소에 이 앞에 있는 공간에서 도면 그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아무리 뒤에 있는 표지란 드래그하거나 글자 막 변경하려고 해도 변경이 되면 안 되겠죠. 저희는 시트 형식이랑 포함해서 도면 템플릿을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도면 템플릿에 포함되는 게 얘도 끝에 DOT가 붙은 파일이에요. 아까 파트 템플릿 세팅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문서 속성에서 변경한 부분이 무조건 템플릿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2D 도면에서만 추가적으로 이제 레이어도 이제 템플릿에 포함이 돼요. 파트 템플릿이랑 다른 점은 레이어랑 여기 있는 시트 형식 포함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희 솔리드웍스에서 도면 그 템플릿 새로 세팅할 때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파일에 새 파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있는 솔리드웍스 기본 도면을 열어서 얘를 가지고 수정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처음부터 작업할 거는 아니고 예제 파일에 들어있는 A3 그 도면을 열어서 수정해서 저장을 할게요. 만약에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잠깐 앞에 보면서 설명만 드릴게요. 저희는 실제로 예제 가지고 작업할 건데 솔리드웍스 템플릿 폴더에 있는 기본 템플릿 더블 클릭해서 여시게 되면 맨 첫 번째에 시트 형식 선택하라고 떠요. 네, 솔리드웍스 기본 도면 템플릿에는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준 규격 시트를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해도 되지만 저희 표제란이랑 도면 테두리 실제로 이렇게 사용할 거 아니고 다르게 사용을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정의 시트 크기로 선택을 해서 여기 A3 사이즈에 맞게 입력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모델은 바로 삽입할 게 아니라서 우선 X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도면 뒤에 있는 테두리라든지 이제 표제란 그려서 도면 템플릿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처음부터 그리는 거는 지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얘는 닫고 예제 파일에 있는 거 열게요. 메뉴바 파일에 열기 눌러주시고요. 세팅교육 예제 파일 폴더에서 첫 번째 템플릿 폴더 가주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도면 선택하고 열기에서 열게요. 얘는 그냥 솔리드웍스 도면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열어서 보게 되면 저희가 빈 공간을 막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거나 해도 뒤에 있는 이 표제란은 아무리 눌러도 선택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뒤에 있는 공간에 있기 때문이고요. 문서 속성 부분 변경하는 거는 아까 저희 파트 작업했던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바로 레이어를 세팅을 해볼게요. 그래서 레이어 창이 처음부터 꺼내져 있진 않아요. 만약에 레이어가 닫혀 있다라고 하면 저희 커맨드 매니저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도구 모음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 열에 있는 중앙에 레이어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레이어를 선택하면 이 옆에 체크 표시 붙으면서 보통은 맨 처음에 솔리드웍스 창 왼쪽 하단에 얘가 붙어 있어요. 이 창은 왼쪽에 있는 점점점 아이콘 위에 마우스 올렸을 때 이제 커서 모양이 변경이 되는데 드래그해서 커맨드 매니저에 딱 떼서 붙여 놓을 수가 있고요. 편한 위치에 놓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제 레이어를 추가를 하실 때에는 이 레이어 창 우측에 레이어 속성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콘 선택해서 여기서 새로 작성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 변경하실 때에는 이 레이어 이름을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변경할 수 있게 여기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변경할 이름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나는 색상을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해당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표현열 있죠. 여기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이 색상을 선택하고 원하는 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이 스타일 부분에서는 선의 종류를 저희가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두께 부분에서는 선 두께를 원하는 두께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레이어 지금 이 열어져 있는 도면 파일에는 제가 기본으로 4개 넣어놨는데 저희는 이 4개에 있는 상태로 사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추가한 거 지우겠다라고 하시면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에 방금 새로 작성 눌렀던 거 아래 삭제 버튼 있죠? 눌러서 바로 삭제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레이어 여기 목록 같은 경우에 레이어 속성 버튼 옆에 선택해 보시게 되면 이제 레이어 이름 목록 쭉 뜨고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규격대로 그리고 두 번째 없음이라고 뜨실 거예요. 여기서는 저희가 선택해 놓은 레이어대로 앞으로 작업하는 주석이라든지 도면 뷰를 삽입을 한다든지 할 때 해당 선택해진 레이어로 작업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선택하고 규격대로로 놓고 작업을 해요. 도면 템플릿도 저장하기 전에는 저희 이 목록에서 레이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규격대로라는 거를 놓고 저장을 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규격대로라고 하는 거는 잠깐 문서 속성 살펴보게 되면 문서 속성에서 저희가 이 치수 플러스 눌러서 지름 치수를 입력을 할 때 이 지름에 대한 그 지름 치수에 대한 레이어를 미리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선택하고 우측 상 보게 되면 레이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눌러보면 저희가 추가해 놓은 레이어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목록이 쭉 뜨는 상태고요. 만약에 내가 치수의 지름 치수에 대해서 미리 검정색 레이어를 선택을 해놨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규격대로로 놓고 저희가 실제로 작업을 해도 무조건 지름 치수 입력한 레이어는 검정으로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문서 속성에서 선택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정하면 지정해 놓은 대로 그 레이어 자동으로 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규격대로라는 거고요. 레이어 살펴봤으면 저희 그 다음으로 테두리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도면 테두리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시트 형식을 편집하는 상태로 저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맨드 매니저 보시면 가장 우측에 시트 형식이라는 탭 있죠. 이 탭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이 시트 형식 편집을 눌러주시면 돼요. 편집 누르고 보면 저희가 지금 편집 상태로 들어온 거고요. 시트 형식 편집 상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눌렀던 버튼 보면 진한 회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구분하실 수가 있는 게 우측 상단 보시면 시트 형식 편집 종료 아이콘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보인다라고 하면 저희는 시트 형식을 편집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도면 테두리 위에 마우스 올려보게 되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죠. 선택해도 지금 되는 상태고요. 시트 형식을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솔리드웍스에서 저희가 그 도면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스케치 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자동 테두리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그려져 있는 테두리 같은 경우에도 마우스 올리게 되면 얘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글자랑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얘는 자동 테두리 이용해서 그렸기 때문에 하나의 블럭으로 미리 잡혀 있는 거고요. 저희 테두리를 수정을 하실 때에도 똑같이 자동 테두리 명령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작성되어 있는 테두리를 자동 테두리 명령 이용해서 수정을 해볼게요. 커맨드 매니저 시트 형식 탭 보시면 세 번째 자동 테두리라고 있고요. 저희 누르면 삭제할 항목 선택하라 라고 뜰 거예요. 근데 저희 지금 삭제할 건 아니고 수정하는 걸로 넘어갈 거니까 바로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누르면
이제 자동 테두리 그려진 거에 대한 옵션 창이 지정할 수 있는 게 뜨실 거예요. 여기서는 행렬에 대한 개수라든지 왼쪽, 오른쪽, 위아래 여백, 그리고 선에 대한 스타일이랑 두께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크롤 쭉 내려보게 되면 이제 영역 분할에 대한 선 길이라든지 그리고 레이어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씩 원하는 걸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있는 선 두께라든지 아니면 하단에 있는 레이어라든지 그리고 옵션에서 원하시는 유형으로 한 번씩 변경을 쭉 해보시고요. 저는 레이어만 이 초록색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서 어떤 수정을 하고 옵션을 변경을 하고 이제 나는 명령 종료하겠다라고 하면 자동 테두리 옵션 창에 왼쪽 상단에 있는 녹색 체크 표시 확인 버튼 누르고 명령은 꺼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똑같이 다시 수정할 일 있을 때에는 자동 테두리 눌러서 다음 넘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직접 스케치해서 그렸을 때보다 조금 더 빨리 작성도 되고 편집할 일이 있을 때도 조금 더 빨리 편집할 수가 있겠죠. 자동 테두리 명령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우측 하단에 있는 표제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스케치 선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표제란은 이런 테두리처럼 직접 그려주는 도구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스케치 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스케치 얘는 그려져 있으니까 저희가 더 그릴 건 없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그려야 되는 상태라고 하시면 여기 커맨드 매니저 세 번째 보시면 스케치 탭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선 도구를 선택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쭉 그려주시면 돼요. 스케치는 다들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설명 안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여기 있는 표제란 안에다가 실제로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할 거예요. 지금은 비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여기를 쭉 확대를 한 다음에 이제 주석을 노트 글자를 넣어 볼게요. 노트 글자 넣을 때에는 얘는 주석 탭 가시면 노트라는 항목 들어가 있고요. 선택하고 빈 공간 클릭하시면 이제 어떤 값을 저희가 텍스트 입력할 수 있게 얘가 깜빡깜빡하는 상태이실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노트를 입력할 때는 그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표제란 항목에 대한 이름 자체를 입력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재질이라든지 뭐 시트 배열 아니면 뭐 검토자, 승인자 이런 식으로 그 항목에 대한 이름을 입력할 때는 그냥 빈 공간에다가 그 마우스 왼쪽 마우스 한번 찍어주시고 저희가 키보드에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ESC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따라오는 거 종료하시려면 ESC 한 번 더 누르고 종료해 주시면 돼요. 입력한 노트는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옮겨 주실 수가 있는데 이 표제란 이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기 값을 입력할 거다 하는 경우가 있겠죠. 솔리드웍스 도면에서는 저희가 표제란에 있는 값들은 웬만하면 직접 타이핑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 아까 파트에서 속성 입력하는 그 속성 템플릿도 만들어 놨고 그 속성 입력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봤었죠. 아까 설명드릴 때 이제 솔리드웍스에서는 그 도면에서 이제 직접 수기로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3D 모델 자체에 파일 속성을 입력해 놓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미 거기 입력해 놓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에서 굳이 타이핑할 필요는 없고 걔를 불러오게 링크만 해주면 되는 거겠죠. 어떤 파일을 속성을 불러오실 때에는 우선 그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임시로 한번 삽입을 해주셔야 돼요. 우선은 저희 이 시트 형식 편집 종료 상태로 나간 다음에 모델 뷰 임시로 한 번만 삽입을 해볼게요.
시트 형식 편집 종료 상태로 나가시려면 작업 화면 상단 우측에 시트 형식 편집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모델 뷰만 임시로 삽입할게요. 그래서 커맨드 매니저 도면 탭에서 모델 뷰 눌러주신 다음에 문서 열기 하단 찾아보기 눌러주시고요. 세팅 교육 예제 파일 폴더에 속성 탭 빌더 속성값 적용에 있는 여기 세 번째 파일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플랫 와셔라고 되어 있는 부품 선택하고 열기 버튼 눌러서 여기 빈 공간 클릭해서 임시로 그냥 뷰 아무거나 삽입해 주시고요. ESC 눌러서 뷰 명령은 종료해 주시면 돼요. 이 파일에는 이제 속성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파일 누르고 파트 열기 해보게 되면 여기 속성 눌렀을 때 이렇게 4개의 속성이 미리 들어가 있는 예제 파일이고요. 이 값을 파트에서 입력해 놓은 값을 도면에서는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불러오게 이제 주석을 추가를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저랑 똑같이 파트 파일 여신 분들은 창에서 도면 넘어가 주신 다음에 도면 화면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다시 시트 형식 편집 상태로 들어가 볼게요. 커맨드 매니저 시트 형식 탭에서 시트 형식 편집 눌러주시고요. 저희 뒤에 있는 공간으로 왔기 때문에 모델 뷰는 잠시 안 보이는 상태예요. 모델 뷰 안 보여도 신경 쓰지 마시고 표제란 부분을 확대해서 글자를 추가를 할게요. 커맨드 매니저 주석 탭에 노트 눌러주신 다음에 똑같이 빈 공간에 왼쪽 마우스 찍어주시고요. 여기서는 직접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왼쪽의 노트 옵션 창에서 여기 텍스트 서식 부분에 있는 속성의 링크 두 번째 아이콘 바로 누를게요. 그래서 파일 속성을 링크하겠다라는 이 두 번째 아이콘 눌러주시면 이 작은 속성의 연결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저희는 여기 현재 열려져 있는 도면 문서가 아니라 여기 삽입한 모델의 속성을 링크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여기 있는 모델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모델을 선택하고 속성 이름 부분에 옆에 화살표 눌러보게 되면 저희가 파일 속성 불러올 수 있는 항목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목록에 쭉 표시가 되실 거예요. 저희 한번 재질 불러와 볼게요. 매테리얼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게 되면 파일에서 입력해놨던 브라스라는 속성값 잘 불러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확인 누른 다음에 노트 창은 또 확인 눌러서 닫아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칸에 놔주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항목들도 내가 링크를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했던 거랑 똑같이 주석 탭에 노트 누르신 다음에 빈 공간 클릭해 주시고 텍스트 서식에서 이 속성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여기 있는 모델에 나는 작성자랑 링크를 하겠다라고 하면 선택하고 확인 눌러서 링크를 쭉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링크하는 거 관련해서 나는 한 번 더 내용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교재 보시면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어요. 만약에 지금 메모를 하는데 좀 못 따라갔다라고 하시면 53페이지부터 4페이지 보시면 네, 똑같이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시트 형식 편집 종료 상태로 다시 한번 나가 볼게요. 우측 위에 있는 종료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지금 입력한 표지란의 값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업하면서 틀어지지 않게 막 드래그해도 선택되지 않는 상태인 거 잘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따 BOM 삽입할 건데 BOM 테이블이
이제 고정될 고정점을 미리 선택을 해 놓을 거예요. 왼쪽에 디자인 트리의 시트 형식이라는 항목을 확장해 보게 되면 이제 도면에 삽입할 수 있는 각 테이블별로 이제 고정점이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 BOM 고정점을 변경을 할 거예요. 선택해 보게 되면 지금 이 좌측 그 상단에 점 찍혀 있는데 BOM 고정점이 기본으로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BOM을 딱 삽입을 하고 이제 고정점에 이제 고정하는 거를 딱 체크하게 되면 이 왼쪽 상단에 딱 붙게 되겠죠. 이 고정점을 나는 여기가 아니라 이 우측에 표제란 바로 위에 고정을 해놓을 거다라고 하시면 이 BOM 고정점을 디자인 트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첫 번째 고정점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트 위에서 저희가 고정점으로 설정할 부분을 왼쪽 마우스로 바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리면 디자인 트리의 시트 형식 확장해 주신 다음에 BOM 고정점을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고요. 고정점 설정 눌러주시고 도면 위에서 저희가 사용할 고정점을 바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고정점 변경하는 거는 뭐 간단하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으로 이제 멀티시트를 만약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서 도면 템플릿 저장하셔도 되지만 이제 여기 표제란 링크 할 거 하고 저장하셔도 되지만 이제 멀티시트를 내가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저희가 미리 시트를 연결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시트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라면 저희가 하단에 시트 1번 탭 말고 이제 두 번째 있는 시트 추가 탭을 눌러서 이제 추가를 하려고 할 때 여기 아무 시트가 안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뭐 시트 형식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상황이 발생을 해요. 미리 저희가 시트를 추가를 이렇게 할 때 제가 지금 시트 1번에서 작업해 놓은 이 뒤에 시트 형식이 똑같이 불러와질 수 있게끔 링크를 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시트 형식을 링크를 하기 위해서는 시트를 먼저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시트 형식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메뉴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로 아래에 시트 형식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얘는 저희가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른 게 아니라 시트 형식 저장이라고 메뉴가 따로 빠져나와 있는 걸 눌렀기 때문에 파일 형식은 자동으로 시트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얘는 보면 SLDDRT예요. 그래서 여기 시트 형식에 포함되는 거는 저희 방금 시트 형식 편집 상태 들어가 있을 때 딱 보이는 그 항목 있죠. 그게 딱 시트 형식에 포함되는 항목인 거고요. 그것만 지금 저장하는 거예요. 문서 속성이나 이런 건 따라가지 않은 채로 시트 형식만 저장을 하는 거고요. 경로는 저희 바탕화면에 세팅 교육의 템플릿에다가 시트 형식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 이름이랑 경로, 파일 형식까지 확인되셨으면 바로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도면 템플릿 저장하시기 전에 이 옵션 창에서 문서 속성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 중앙에 보시면 도면 시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새 시트의 시트 형식이라는 부분이 있죠. 다른 시트 형식 사용 체크해 주신 다음에 찾아보기 선택해서 방금 저희가 저장한 세팅 교육 폴더의 템플릿 폴더에 있는 시트 형식 파일을 열기에서 선택을 해줄 거고요. 얘도 문서 속성에서 지정하는 거니까 무조건 템플릿 저장하기 전에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시트 형식이 제가 방금 저장한 그걸로 파일이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 문서 속성 창도 확인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도면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도면 템플릿은 저희 저장하시기 전에 이 삽입되어 있는 뷰는 누르고 딜리트해서 지워주시고요. 지웠으면 컨트롤 Q 눌러서 재생성 한번 해주신 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다른 추가한 시트들도 우선 다 지워줄게요. 시트 하나만 냅둔 상태로 저희는 도면 템플릿으로 저장해 볼 거고요. 메뉴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신 다음에 파일 형식 지금 솔리드웍스 도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면 말고 템플릿으로 사용할 거니까 눌러서 도면 템플릿 끝에 dot 붙어 있는 템플릿 파일 확장자로 변경해 주시고요. 바탕화면에 세팅 교육 폴더에 템플릿 폴더 안에다가 도면 다시 A3라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저는 21 버전에서 파일 열었는데 21보다 전에 있던 버전에서 아까 그 예제 파일이 작성이 된 거라서 오래된 버전 파일이다 라고 뜨는 거고요. 이 메시지 혹시 뜨시면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돼요. 도면 템플릿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템플릿 폴더, 그 템플릿 파일 자체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열리면서 닫기에서 닫아주시고요. 저희 메뉴바 파일에서 새 파일 눌러서 마지막에 있는 이 템플릿 탭에 저희가 지금 저장한 도면 템플릿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도면 다시 A3로 되어 있고 도면 아이콘으로 나와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템플릿 열어주시고요. 모델 뷰를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찾아보기라고 있는데 찾아보기 눌러서 저희 바탕화면에 그 세팅 교육 예제 파일 저장해 놓은 거에서 속성 탭 빌더 들어가 주시고요. 속성값 적용 안에 있는 아까 삽입했던 파일을 똑같이 선택하고 열기에서 삽입을 해볼게요. 빈 공간에 우선 아무 뷰나 삽입을 한번 해주시고요. 삽입하고 보면 이 표제란에 아까 저희가 링크 걸었던 값들은 파일 속성에서 잘 불러와서 뜨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도면 템플릿은 세팅이 잘 되어 있는가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셈블리 도면에서 저희가 사용할 그 BOM 테이블도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볼게요. 지금 도면 그대로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BOM 테이블 우선 삽입해 볼 거고요. 커맨드 매니저 주석 탭 보시면 가장 우측에 테이블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누르시면 저희가 삽입할 수 있는 테이블 종류 쭉 뜨시는데 세 번째 있는 BOM 선택해서 삽입을 해주시고요. 선택했을 때 BOM 작성할 도면뷰 선택하라 라고 뜰 거예요. 삽입되어 있는 도면뷰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테이블 템플릿이 여기서 그 BOM 스탠다드로 보통 지정돼 있으실 거예요. BOM 평소에 사용하던 만약에 혹시 여기 테이블 누르는 게 없다라고 하면 커맨드 매니저가 조금 편집이 되신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 메뉴바에 삽입 들어가시면 여기 테이블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BOM 선택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는 파트 문서 열고 있긴 한데 임시로 파트에다가 그냥 BOM을 삽입을 할게요. 도면 뷰를 선택을 하면 왼쪽에 BOM 옵션 창 뜰 거예요. 여기서 저는 수정되어 있는 다른 템플릿으로 불러와 줬는데 이제 보통은 그 아무 사용하시는 BOM이 없다라고 하시면 BOM 스탠다드라고 해서 솔리드웍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그 BOM 템플릿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는 저희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확인 누르고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빈 공간에 마우스 가져오시면 제가 그 선택한 뷰에 맞게 이제 BOM이 자동으로 뽑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우스 따라다닐 때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서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얘는 고정 안 된 상태라서
BOM 왼쪽 상단에 마우스 올리신 다음에 드래그하면 저희가 원하는 위치로 얼마든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얘를 이제 작업하다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아예 아까 그 고정점 설정해 놓은 데다가 딱 붙여놓고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BOM 왼쪽 상단에서 아이콘 뜰 때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왼쪽에 BOM 옵션에 고정점 붙이기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하면 아까 시트 형식에서 설정한 그 BOM 고정점이랑 딱 일치하게 붙어지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겹쳐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BOM 테이블 자체에서도 고정 코너가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걸로 설정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는 거죠. BOM 자체 고정점은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코너에 맞게 네 번째 있는 유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은 이렇게 BOM을 임시로 삽입을 했는데 BOM 스탠다드 테이블 템플릿으로 불러하신 분들은 이 재질, 질량이라는 탭이 없고 품번, 품명, 비고, 수량 이렇게 탭이 4가지가 열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뭐 비고라는 열을 삭제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해당 비고열 위에 마우스 올리면 이제 위에 알파벳으로 A, B, C, D라는 파란색 바가 뜨면서 그 해당 열을 선택할 수 있게 검정 화살표가 같이 뜨게 되고요. 이때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 열 누르시면 해당 선택한 열을 삭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삭제한 다음에는 품명이랑 수량 사이에다가 저희 재질이랑 질량이라는 열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열을 추가하실 때에는 방금 저희가 열 삭제했던 것처럼 열 이름 자체에 마우스 올리면 검정색 화살표 뜨고요. 이때 마우스 우클릭해서 메뉴 중에 삽입 누르게 되면 열 오른쪽에 삽입할지 왼쪽에 삽입할지 선택할 수 있게 뜰 거예요. 열 오른쪽 눌러서 품명 열 우측에다가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지금 비어있는 C열이 하나가 삽입이 되면서 열 유형은 사용자 정의 속성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 정의 속성은 아까 저희가 이 표제란에 링크했던 파트에서 입력한 사용자 정의 속성이에요. 선택 여긴 그대로 되신 상태에서 이제 속성 이름만 재질로 링크할 거고요.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선택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선택하시면 저희가 파일에 입력해놨던 속성 목록이 쭉 뜨실 거예요. 이 중에서는 매테리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파일에 입력해 놓은 재질이 열에 자동으로 뜨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거죠. 질량 추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C열 오른쪽에다 나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삽입의 열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속성 이름을 네, 여긴 질량열이 제가 입력해 놓은 파일에 없어서 작성자로 링크를 임시로 해볼게요. 재질이랑 작성자로 링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BOM 테이블이 우측 하단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위에서 아래로 가는 순서예요. 그래서 머리글이 지금 상단에 있고 1번부터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제 1, 2, 3, 4, 5, 6, 7, 8은 아래로 추가가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 머리글이 하단에 있고 아래에서 위로 이 순서대로 이제 BOM을 뽑겠다라고 하시면 그 속성도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BOM 왼쪽 상단에서 아이콘 뜨실 때 클릭 한번 하시면 이 도구 모음이 바로 위에 뜰 거예요. 이 도구 모음 중에 가장 우측 보시면 테이블 머리글 상단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이거를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머리글 하단으로 이제 옮겨지면서 아래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열이 추가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BOM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비어있는 공간 있죠. 이 가운데 열을 드래그해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나는 세세하게 이 열에 대한 몇 미리 치수로 조절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C열 위에 마우스 올린 상태에서 우클릭 한번 해볼게요. 여기 서식이라고 있고요. 서식에 열 너비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 너비를 세세하게 치수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40mm 하겠다라고 하면 40 입력하고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네, 서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도 저희가 드래그하면 이 칸 자체가 이제 사이즈가 좀 변경이 될 거예요. 사이즈 자체도 아예 고정을 시켜놓겠다라고 하면 C열 위에서 다시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서식에 열 너비 잠그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자물쇠 아이콘 뜬 거는 잠궈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드래그 하려고 해도 이제 사이즈 변경 안 되는 상태고요. 지금 이 A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열에서 막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되면 BOM 열 사이즈가 이렇게 변경이 돼요. 변경 안 되게 할 때는 잠가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링크할 거 링크하고 열 너비랑 높이 이런 거 다 정의가 돼서 항상 이 BOM 템플릿을 어느 문서에서든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얘도 이제 테이블 템플릿으로 저장만 해주시면 되고요. BOM 좌측 상단에 마우스 올리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게 되면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있으세요. 파일 형식 보게 되면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고 BOM TBT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솔리드웍스 BOM 테이블 템플릿인 거예요. 저희 세팅 교육에 이 폴더에 이제 똑같이 이 템플릿이라는 폴더에다가 파일 이름 BOM으로만 변경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경로랑 파일 형식 이름 확인해 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희 지우고 다시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왼쪽 상단에서 BOM 선택해 주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신 다음에 똑같이 메뉴바 삽입의 테이블 BOM 선택해서 BOM 삽입할 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내가 방금 세팅해 놓은 템플릿을 불러올 거다라고 하시면 여기 확인 눌러서 삽입하시기 전에 여기 테이블 템플릿 우측에 있는 여기 불러오기 아이콘 눌러서 방금 저희가 저장한 템플릿 있죠? 선택하고 열기 눌러서 삽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방금 정의해놨던 열 속성으로 그리고 열 그 사이즈로 잘 떠서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얘도 초기에만 한번 저희가 작업해서 저장해 놓게 되면 앞으로 작업하실 때는 더 이상 얘는 수정하는 일 없이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도면을 우선 이쯤에서 마치고 저희 창 다 닫아줄게요. 그래서 메뉴바에 있는 창에서 모두 닫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 열려져 있는 파일들은 저장 안 함 하고 닫아주시고요.